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 마감과 함께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두둑하게 챙겨가는 시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진행의 문정은입니다. 자, 미 연준의 인플레이션과 긴축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증시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 많이 답답하실 상황인데요. 지난주 뉴욕 증시의 약세, 오늘 국내 증시까지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오전장부터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들의 매도세가 거셌습니다. 주가까지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장 대체적으로 하락장 연출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오르는 섹터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상승 업종 중에 기계 업종들 오늘 좋은 탄력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계 업종들 전반적으로 조금 견조한 모습인데 오늘의 대장주 역할은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가 짊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현재 4.74% 거의 5% 가까운 상승률 기록하면서 8,170선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와 함께 현대건설기계 오늘 53,000원 선으로 거래되면서 전장 대비 2.3%대로 뛰는 중입니다. 한국카본도 3.04%, HSD 엔진은 거의 7% 가까운 급등세 연출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기계 업종과 함께 IT 부품 업종들도 강세인데요. 특히나 이 LNF는 현재 3거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1.08%대 뛰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미래 나노텍은 1.53%대 상승했네요. 17,910선에 체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오늘 IT 부품주도 좀 견조한 흐름 나타냈는데요. 이와는 반대로 하락하는 업종의 전기, 전자 업종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부 호재성 이슈들을 좀 안고 가고는 있지만 현재는 대체로 약세입니다.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은 3.32%대로 급락세 보이면서 현재 52만 4천 원 거래 체결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3% 가까운 낙폭을 보입니다. 현재가 9만 7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까지도 오늘 0.16% 약보합권 나타내고 있는 상황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장 상황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장 마감과 함께 내일 장 투자 전략 두둑하게 챙기시려면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와 함께 하시죠. 저희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 시장 핵심 업종을 살펴보는 시장 극과 극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루크 투자연구소 임순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오늘 주목할 만한 업종들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세 업종들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관련주들 현재 2.79%대로 급등세 연출하는 상황인데요. 미 서부 송유관 사고 소식 등이 오늘 강세 흐름 연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3% 가까운 등락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AI 챗봇 관련주들도 여전히 뜨겁습니다. 연초부터 2월 중순에 다다르니 현재까지도 거센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도 5%대가 넘는 급등세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산 관련주들도 현재 1.13%대 견조한 흐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하락 업종들도 한번 알아보죠.
자, 오늘 카지노 관련주들 지난주에는 조금 좋은 흐름 나타냈었는데 이 중국과 일본 관광객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들썩였었죠. 하지만 카지노가 조정 국면에 좀 들어갔을까요? 오늘은 1%대 낙폭을 보여줍니다. 자, 이와 함께 인터넷 대표주들도 3%대가 넘는 급락세 연출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웹툰 관련주들도 오늘 2%대 넘는 낙폭을 연출 중입니다. 네, 이제 지난 주말 서울시가 스마트 상수도 구축 사업 소식을 좀 전하면서 오늘 관광 관련주들 좀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또한 관련해서 좀 미국발 이런 이슈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서울시 상수도 관련 사업 소식부터 좀 보자면 전부터 이 시장의 관심을 끌다가 오늘장 다시 부각이 됐습니다. 이번 사업 규모는 좀 어느 정도일지 좀 궁금한데요. 네, 뭐 상수도 관련돼서 이제 뭐 노후 이제 상수도관에 대한 이제 교체 문제는 뭐 작년도부터 계속 좀 나왔던 그런 내용이었고요. 뭐 다시 이제 지난 주말에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서울시에서 상수도를 이제 깨끗한 이제 수돗물을 위해서 5,300억 가까운 금액을 이제 예산을 투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정수 시설, 그다음에 뭐 스마트 자동화 공정에 한 2,500억, 그다음에 노후 상수도관 교체를 위해서 한 1,300억 정도를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이제 62km 정도의 이제 노후 상수도관을 이제 교체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2024년도까지는 노후 상수도관 422km를 교체를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주택 내에 이런 노후관들도 지금 계속 이제 교체를 일부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한 2007년부터 실시가 되고 있는데요. 한 90% 정도가 목표액 90% 정도가 일단 뭐 전부 다 교체가 됐고요. 한 10% 정도 남았는데 그 중에서 올해 한 14,000세대 정도가 교체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교체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관광 관련된 수요가 당연히 뭐 안정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죠. 뭐 관광 관련된 업체들의 오늘 좀 시장에서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관련 이슈들 좀 간략하게 짚어주셨는데, 자, 이제 작년부터 이런 사업 소식은 계속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좀 주목을 받게 됐는데, 그렇다면 이 관련주들 움직임을 보더라도 상승폭은 좀 어떨지, 크게 될지도 좀 궁금한 상황인데, 이 원자재 가격 급등도 조금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올해 상황은 또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뭐 관련돼서 이런 수도관 관련돼서 뭐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뭐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은 좀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관광업체들이 갖고 있는 원래의 이제 올해 이제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에 때문에 아마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뭐 최근 각 이런 이제 관광 업체들의 실적들이 계속 좀 발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하이스틸 같은 경우는 작년도 매출이 한 40%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한 17%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동양철강 같은 경우도 뭐 작년보다 한 46% 매출이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도 77억으로 흑자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휴스틸 같은 경우는 뭐 매출이 67%,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한 350% 이상 증가하는 어떻게 보면 작년 실적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실적이 좋았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미국 시장 내에 뭐 에너지용 이제 강간의 수요가 전반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매출이 증가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제 철광석 가격이 움직이면서 뭐 제반적인 원자재 가격 올라가면서 뭐 판매 가격도 올라갔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 아닌가 싶습니다. 뭐 올해 실적도 아마 그 높은 게 개선세는 좀 더 지속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뭐 작년 같은 경우에 뭐 철강 가격이 작년 상반기에 올랐다가 뭐 중반에 하락을 했다가 또 작년 하반기 이후에 또 다시 상승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철강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철강과 관련된 그런 제품 가격의 인상 요인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또 하나가 이제 철강 관련돼서는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이 뭐 또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이렇게 이제 리오프닝이 본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철강 수요가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봄 이후서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특히 이제 북반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강가 뭐 건설이나 여타 뭐 이런 이제 제조업 관련된 수요가 증가하면서 철강 수요가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하반기 이후에 인도나 미국 같은 경우도 경기 부양 관점에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철강 관련된 회사들의 실적도 올해도 나쁘진 않을 것이다라는 게 시장 기대치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제 호실적을 좀 기록을 했고 또 원자재 가격 급등세 여러 가지 조금 이슈가 맞물리는데 앞서 하지만 좀 강건 관련 이슈는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니라고 본다라고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좀 이슈들도 있고 실적들도 있는데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일단 뭐 기업 실적에 비해서는 뭐 주가 움직임은 좀 적은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철강 회사들의 이제 PER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좀 낮습니다. 뭐 1에서 뭐 높아야 뭐 한 6, 7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타 업종에 비해서는 좀 낮은 PER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다만 이렇게 이제 최근에 PER이 이제 낮은 이유들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상존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향후 경기가 본격적으로 둔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이런 건설 경기나 아니 여타 이제 뭐 인프라 같은 투자가 확대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시장에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최근에 이제 백악관에서 이제 인프라 법안 관련된 이제 지침이 이제 나왔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향후 공공 부분의 인프라 건설을 할 때는 미국산 자재를 이제 하게끔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만약 이게 이제 본격 시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이외에서 생산하는 그런 이제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단기적으로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민간 부분은 상대적으로 그런 영향이 좀 제한적이니까 뭐 일단 뭐 영향은 받긴 하겠지만 아주 큰 영향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흐름 자체도 뭐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바닥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적을 조금 내주고 있는 기업들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휴스틸, 하이스틸, 동양철관 등도 조금 눈에 띄는데 특히 동양철관은 흑자 전환을 좀 했고요. 네. 하이스틸은 좀 매출 증가세 계속 두드러지는데 오늘 장 역시 강관주들 네네. 좀 뛰어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승폭에 대해서는 또 어떤 견해가 있으실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간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강한 그런 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도관 관련된 부분이 좀 강하다 보니까 대표적인 뭐 한국 주철강 같은 경우는 지금 한 0.6% 정도 지금 올라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차트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6천 한 500원대를 이제 바닥으로 해서 지금 계속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이제 관련된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뭐 지금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가 이제 하이스틸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실적이 이제 개선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어제 오늘 좀 윗꼬리가 긴 이제 이제 차트 모양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거는 조금 상승할 때 조금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우려감은 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해소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점진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니까 그런 점은 같이 봐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오늘 이제 상강 M&T 같은 경우는 강간주도 이제 분류가 되고는 있지만 최근에 이제 SK로 인수가 되면서 SK 오션 플랜트라는 이름으로 이제 변경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변경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상강 M&T는 이제 강간주라기보다는 이제 별도의 이제 그러니까 해양 플랜트 관련 쪽으로 좀 더 집중화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러다 보면 강간주의 움직임과는 다르게 해양 플랜트, 특히 이제 풍력 발전과 관련된 그런 움직임에 좀 더 민감하게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 특히 뭐 지금 뭐 상황으로 봐서는 뭐 향후에 이제 해양 플랜트 관련된 분야는 뭐 더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선 상강 M&T 같은 경우도 조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상승하고 있는 업종들 좀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하락하는 업종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 특히 카지노 관련주들 과거에는 큰 변동폭이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장에서도 좀 연출이 됐는데 특히 이제 중국인 대상 단기 비자 발급도 허용이 됐는데요. 주가는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뭐 일단 뭐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최근에 이제 주가가 움직였던 게 이제 중국인의 어떻게 보면 이제 방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뭐 중국이 리오프닝을 이제 본격화되면서 같이 이제 나온 게 이제 확진자 수가 급증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중국의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이제 중국인들에 대한 입국을 일부 좀 차단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인의 단기 비자의 발급을 일단 중단을 했었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PCR 검사를 이제 음성 확인서를 이제 같이 첨부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 이제 중국의 그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감소를 하고 특히 국내에 입국하는 이제 중국인들의
그 이제 코로나 확진율이 낮아지면서 지난주부터 그러니까 중국인의 단기 비자가 다시 허용이 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중국인들의 입국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졌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이렇게 기존에 이제 입국에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좀 올랐었다라고 보면 되실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뉴스에 이제 어쩌면 소문의 사고, 뉴스에 판다라는 개념으로 뉴스가 나오면서 뭐 차익 매물이 같이 출회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와 더불어서 이제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뭐 기상 관측 이제 풍선이라고 이제 일명 불리는 그런 이제 풍선이 미국 영내에 다시 들어가면서 격추를 이제 또 지난 주말 동안에 당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중 간의 또 갈등이 다시 불거질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도 오늘 좀 하락폭을 좀 키운 그런 원인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락할 만한 재료들도 조금 현재돼 있는 상황 속에 하지만 카지노 관련주들은요, 이 중국과 일본 VIP들 이런 확대와 또 드랍액 증가 등을 조금 얘기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호조가 아닐까 이렇게 좀 예상하는 목소리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금 주가가 떨어져 있을 때 저가 매수 포인트를 좀 잡고 싶으신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좀 집중하면 좋을지 좀 제시해 주시죠. 네, 뭐 중국인 같은 경우가 일단 뭐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라고 하게 되면 뭐 국내 카지노의 과거와도 계속 그렇지만 중국 관광객들과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표적으로 뭐 파라다이스나 아니면 GLK 같은 경우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으로 영종도의 뭐 파라다이스 시티라는 이제 대규모 이제 카지노를 갖고 있고요. 서울에서도 카지노를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국내에 이제 카지노에 대한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최근 이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 12월 이후에 주가가 올랐다가 최근 이제 1월 이후서부터는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조금 조정을 보일 때는 저가 매수 차원에서 조금씩 매수하는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은 아마 2분기 이후에 아마 실적 개선세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1분기가 지금 한 절반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뭐 1분기에는 중국 관광객들의 뭐 유입이 상대적으로 좀 적게 될 가능성은 있고요. 특히 3월 달 양회 이후에 뭐 중국 관련된 여러 가지 뭐 경기 부양책과 더불어서 뭐 이런 이제 코로나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제한들이 더 풀린다라고 하게 되면 해외로 중국인들의 해외 방문이 좀 더 지금보다 증가할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되면 국내에도 그와 관련된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가 이제 GLK입니다. 뭐 GLK 같은 경우도 뭐 주가 흐름은 뭐 비슷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12월 이후에 지금 꾸준한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GLK 같은 경우도 뭐 서울 내에 지금 뭐 세븐카지노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매출 성장세가 좀 더 가파르게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대표님 GLK 가지고 오셨는데 GLK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장 네, GKL입니다. 네. 그래서 GKL로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장 주도한 핵심 강세와 약세 업종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좀 가지고 오신 탑픽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오늘은 뭐 강간주도의 이제 대표 종목 중에 하나인 이제 휴스틸입니다. 네, 어저께 뭐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뭐 실적이 뭐 거의 뭐 사상 최대치에 가까울 만큼 높은 그런 실적 증가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출은 이제 1조 311억을 기록을 하면서 작년보다 67%,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2,887억으로 358%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기순이익도 1,931억으로 400% 넘는 그런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북미 지역의 이제 에너지 건강에 대한 수요가 이제 증가하고 했다라는 부분과 이런 강간에 대한 가격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수출용
장관의 반텀빙 판정에 따른 이제 확정 판결로 인해서 관세를 환급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충당금도 감소를 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당기 순이익을 크게 증가시켰던 주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에 이제 유상증자를 이제 실시를 했습니다. 뭐 증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 보면 주수를 늘리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이번에 증자를 하면서 군산에 이제 공장을 신설업 확장을 하겠다라는 이제 발표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군산에 이제 대구경 강간 생산 시설을 확충을 함으로써 올해 말까지 뭐 공장을 완성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16만 5천 톤 규모의 이제 강간 공장이 추가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강간 전체적인 생산 규모가 138만 톤으로 뭐 세화제강 현재도 2위긴 하지만 세화제강과의 그 간격을 좀 더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감안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미국 이제 백악관에서 미국산 자재에 대한 그 공공 인프라 사용 발언에 대한 수혜도 기대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현재 미국의 이제 휴스틸 아메리카라는 이제 자회사가 갖고 있는데 현재 휴스턴 지역에 생산 공장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 이제 말에 이제 공장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까지 이제 공장이 완성이 되게 되는데요. 그러면 한 25만 톤 규모의 생산 시설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내에 이런 이제 미국산 이제 자재를 사용하는 그런 데에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니까 물론 당장에 이제 수익이 좋아진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관점에서 좀 더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다만 이제 휴스틸이 이제 그동안 계속 영업 실적은 좋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주가 흐름은 조금 이제 둔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가장 큰 이유는 대주주의 주주 환원 정책이 상당히 좀 미흡했었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 이제 행동주의 펀드들이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일단 소액 주주들도 이런 대주주의 이런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좀 이의를 좀 제기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 이렇게 주주 환원 정책이 지금보다 좀 개선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휴스틸의 지금 영업이익이 한 2천억, 당기순이익이 2천억 정도 발생을 하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한 370억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저평가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저평가돼 있는 부분이 일정 부분 해소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단기적인 관점보단 중기적인 관점에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최근 3거리일 동안 연속 외국인이 한 36만 주 정도 넘게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매수 가격은 지금 이제 그 가격대에 있는 6,400원 정도 되면 조금 더 조정을 받을 때 매수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 주가는 8,000원, 손절은 5,000원 정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강세 업종이었던 강건 관련주 중에 휴스틸을 오늘의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시면서 가격 전략으로는 이 매수가 6,400원, 또 목표가 8,000원 선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루크 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이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장 마감을 앞둔 시점, 이제 내일장 개장 직후 수익을 안겨줄 이 종목들과 공략주 알아보는 레인런 시간입니다. 자, S인베스팅 코리아의 이주호 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앞서 오늘 움직인 핵심 테마들 조금 살펴봤는데 이제 내일장 위한 실전 전략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관련해서 내일 시초가에 공략할 업종들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시초가 공략 업종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스템 반도체인데요. 이 반도체 불황기라는 우려감에도 일부 시스템 반도체 기업들 호실적을 나타내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또 어떤 호재성 이슈가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스템 반도체를 조금 들고 와 주신 것 같은데 이 내일장 시초가에 공략할 업종으로 좀 갖고 오실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수 대비해서 관련주들 좀 호조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 관련 섹터가 조금 강세인데 이 반도체 업황 본격 반등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조금 접근이 조금 조심스러운 상황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 시스템 반도체 좀 다소 안정적인 시세를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우선은 일단 오늘 반도체 디자인하우스 관련주들 같이 올라가는 이유가 AI 챗봇 관련주들이 다시 오늘 또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AI 기술이 1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오늘 또 이렇게 강한 시세를 주면서 특히 챗봇 관련주들 중에 일부분이 상한가 근처까지 가면서 좀 좋은 시세가 나왔는데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던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오늘 상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결국에는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대거 AI 시장 쪽에 진출을 한다. 그리고 AI 반도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지금 AI 기술을 어쨌든 뭐 앞으로 시장에서 좀 주목받고 시장에서 큰 시장이 커질 것이다. 그러니까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사업성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까지 고려가 되면서 그러면 이제 AI 관련 기술들을 실제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AI 반도체가 주목을 받을 것이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최근에 AI 반도체 관련해서 리포트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디자인하우스 관련 쪽이 결국에는 그 반도체 팹리스 원래 업체들이 대부분 설계, 개발 이런 쪽을 담당을 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팹리스 기업들이 어느 정도 디자인하우스의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AI 기술에 대한 부분을 좀 설계하고 개발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쪽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또 정밀화하고 세분화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쪽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디자인하우스 쪽이 좀 비중이 커질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까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보통 팹리스라고 하면은 그 생산을 하지 않고 설계, 개발 이런 쪽만 담당하는 것을 팹리스라고 합니다. 보통 팹리스 기업이 이제 엔비디아라든가 AMD, 뭐 애플 이런 쪽이 있겠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나 TSMC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파운드리 업체인데 파운드리가 바로 이제 생산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설계와 개발을 기본으로 한 그걸 가지고서 이제 실제로 생산 제조를 하는 것이 바로 파운드리인데 결국엔 디자인하우스 역할이 이러한 팹리스와 파운드리 사이에서 중간 다리를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뭐 쉽게 예를 들면은 옷을 만들 때 옷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가 있고 실제로 옷을 만들어주는 재봉 역할을 하는 그런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옷을 디자인하는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는 옷감이라던가 어떤 여러 가지 뭐 재료들 그리고 색깔 이런 것들까지도 좀 공유를 해서 좀 만드는 재봉사에게 넘기는데 재봉사에게 가기 전에 그 중간에서 재료를 어떤 걸 쓸 거며 뭐 패턴이라던가 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어떤 거를 골라서 할지를 정해주는 것들을 하는 게 반도체 디자인하우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지금 반도체 공급난 이슈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반도체가 아직 올라가기는 좀 힘들지 않겠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지금 앞으로 수익성 그러니까 AI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제 뭐 1월에 지금 이렇게까지 시장이 강했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시장보다 지금 AI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뭐 우후죽순 쏟아지고 있고 너도나도 지금 뉴스가 나오면서 AI다 이런 쪽으로 뭐 붙어가지고 시세를 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저는 뭐 이런 AI 기술 과거에 21년도 메타버스와 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메타버스 같은 경우도 그때 이제 남들이 안 하는 사업, 새로운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세를 줬다가 결국에는 현실화되기 어렵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그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다 빠졌었는데 근데 AI 같은 경우는 좀 전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AI 기술들 그리고 AI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 뭐 빅테크 기업들 구글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큰 기업들이 지금 이 AI 기술에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AI 기술을 실제로 현실화시킬 수 있는 AI 반도체 그 중에서도 이제 디자인하우스는 보통 팹리스에서 설계하는 것들을 지적재산권 IP로 만들어서 그럼 이제 팹리스에서 이러한 저러한 주문이 오더라도 앞으로는 그러한 것들을 딱
직접 제작관화 시켜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이런 패턴에 이러한 설계를 이렇게 해서 파운드리 쪽으로 보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로봇부터 시작해서 AI 산업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들이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를 하는 쪽과도 결국엔 연결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AI 기술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서버 PC에 대한 교체 수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버 PC를 계속적으로 성능이 빠르고 더 고급화된 그런 PC를 사용하고 서버를 또 구축하려면 결국에는 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차세대 메모리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에 아울러서 다 같이 볼 수 있는 게 바로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시스템 반도체 중에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 쪽 종목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내일장 공략 업종으로 시스템 반도체 이렇게 꼽아주시면서 이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 섹터 강세인데 이 점 다시 한번 짚어주시기로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내일 시초가 공략 종목입니다. 자, 기대되는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일까요? 바로 AD 테크놀로지인데요. 이 반도체 소자 설계 및 제조업체이기도 하죠. 오늘장 4거래일 만에 반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이슈 한번 체크해 보기 전에 오늘 일중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고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좀 강세장 연출되고 있으면서 오후장들에서 더욱더 탄력을 받습니다. 현재 거의 10% 가까운 급등세 연출하면서 16,780선 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내일 시초가 공략 종목 AD 테크놀로지 좀 들고 오셨는데 앞서 1월 공략주로도 좀 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들고 오신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추가 상승 여력이 좀 있다고 보시나요? 네, 저는 이제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1월에도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그리고 2주 전에 말했던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랑 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땐 상승의 어떤 투입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16,500원 구간 지켜주면서 만약에 지지해주고 상승이 나온다면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AI 관련주다 해서 AI라는 테마를 붙여서 그냥 뭐 무지성으로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요. 실제로 AI 관련주, 그러면 AI 관련주 중에 기술이 제대로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종목들은 지금 너무 많이 올랐어요. 특히나 1월달 같은 경우 뭐 거의 뭐 300% 오른 종목도 있고요. 뭐 200%, 300% 이렇게 너무나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근데 물론 그렇게 고점에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런 종목들이 한번 세게 조정을 받을 때 보통 시청자분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거기 그 조정을 버티지 못합니다. 그러면 추격 매수를 했던 분들은 그 조정을 버티지 못하고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 뭐 그냥 추가 매수를 계속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이미 많이 올라온 종목을 따라가다가 손실 보면은 오히려 더 버티기가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런 AI 관련주보다는 좀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 그리고 AI 반도체와 연결되어 있는 이런 기업 지금 상승을 하려고 하는 물론 AD 테크놀로지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1월부터 많이 올라왔지만 지금 어느 정도 올라온 다음에 가격 조정이 없이 옆으로 횡보하면서 시간 조정을 걸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렇다 한다면 이게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분명히 추가적으로 더 시세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가져왔고요. 특히나 이제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M&A 이슈가 있을 때 좀 강하게 시세를 주는 편이었습니다. 작년 10월 같은 경우도 AR을 인수한다고 삼성전자가 뉴스가 나왔을 때 이 AD 테크놀로지가 상한가에 갔었고요. 그 상한가 간 이후에 물론 가격 조정을 받았지만 그래도 지금 다시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 만약에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서 M&A라던가 기본 투자 뉴스까지 더해진다고 한다면 충분히 추가 시세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나 이제 지금 앞으로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 협업을 할 경우에 이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가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삼성전자에서 AMD와 뭐 협업을 해서 차세대 뭐 이렇게 뭔가 메모리라던가 CPU 쪽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뉴스도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더불어 봤을 때 앞으로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가져왔고요. 가격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고요.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보고 있습니다. 15,500원 정도 보고 있고요. 목표가도 좀 짧게 왜냐하면 지금 18,000원 정도의 목표가를 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내일 이제 미국 1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미국 CPI 결과에 따라서 예상치를 상회하거나 했을 때
만약에 시장이 한 번 더 조정이 올 수도 있고 충격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순저가와 입저가를 좀 타이트하게 잡고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이지만 이런 식으로 좀 짧고 굵게 이렇게 수익 내면서 지금처럼 시장이 변동성이 크고 불확실성이 큰 장에서는 오히려 좀 방망이를 짧게 잡으시고 여러 번 수익 내는 게 더 좋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참고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이제 뭐 단기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중장기로 봤을 때도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23년도 특히나 이제 AI를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뭐 로봇부터 자율주행, 지금 결국에는 자율주행차, 뭐 로봇, UAM 대부분의 4차 산업에 들어가는 기술들이 AI 이 반도체를 가져가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한다면 뭐 지금 단기적으로 1월달에 챗봇이랑 뭐 AI 이쪽이 시세를 주면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쪽이 반짝 센 게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시세를 충분히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길게 봤을 때도 이게 만약에 지금이 초입이고 시작 단계라고 한다면 앞으로 뭐 얼마나 더 오를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그리고 앞으로 AI 반도체와 관련된 그런 수익성과 사업성은 충분히 시장을 아우를 만한 그리고 시장에서 주도적으로 강하게 시세를 주고 갈 만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가져왔고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대부분의 이 AI 챗봇 관련주들이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면 뭐 오늘 20% 올랐으면 내일 또 조정이 막 10%, 15% 이렇게 나오는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AI 챗봇 관련주들 그렇게 변동성 큰 종목들은 잘못 대응하시다가 오히려 손절을 크게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지금 이렇게 후발 섹터가 옮겨가면서 수급이 옮겨가면서 가는 종목들이 보다 조금 더 안전하게 조금 더 빠지더라도 좀 덜 빠지고 좀 갈 때 조금 더 화끈하게 갈 수 있고 이러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역시나 한 종목을 그냥 한 번에 비중을 크게 사시기보다는 좀 분할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서 조금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대응하셔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우선은 미국 CPI 발표 이후에 추가적으로 결정하시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추가 상승 여력이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AD 테크놀로지를 다시 한번 유망주로 꼽아 주셨습니다. 자, 이제 손절가도 타이트하게 잡아 주셨는데요. 15,500원 제시해 주시면서 매수가도 18,000원 선으로 이렇게 꼽아 주셨고요. 이 단기 트레이딩뿐만 아니라 중장기 관점으로도 용이하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다만 AI 챗봇 관련주도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점 좀 유의하시면서 이런 좀 말씀해 주신 관련 후발 섹터들 조금 점검해 보시라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내일장 시장 주목할 만한 공략 업종과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S인베스팅 코리아 이주호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도 마감이 임박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시장 상황과 업종별 동시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시면 전장 대비 0.64%가량 떨어지면서 2,453선에 현재 마감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보합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도 좀 하락 마감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 수급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상황 속에서도 오전장부터 외인들이 3천억 원대 물량을 매도 중입니다. 지금도 기관 3,815억 원대 물량을 출회하는 모습이고요. 다만 외국인은 매수 전환을 했습니다. 183억 원대 물량을 담고 있고요. 개인도 함께 매수 우입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약세장이었는데요. 현재 삼성전자 매수 전환했습니다. 0.16%대로 소폭 오른 62,900원 현재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2.67% 급락 중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오전장부터 3.69%대 하락폭을 더욱더 키워가면서 52만 원대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매수로 좀 전환을 한 상황입니다. 0.06%대 상승장 연출하면서 772선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시장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인이 홀로 542억 원대 물량을 담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반면에 개인과 기관 동반 매도 우인데요. 소폭의 매도를 하는 상황도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 마감 예상되면서 오늘 LNF 에코프로 또 에코프로비엠까지 2차 전지들 강세로 마감 예상됩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는 오늘 2.64%대 떨어지면서 큰 폭의 낙폭을 보이면서 46,000원 선으로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이정수의 신의 한수입니다. 자, 서울경제TV 포커스온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 현재 시장 상황 면밀하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전문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수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현재 마감장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또 지수가 좀 등락을 계속해서 거듭을 하다가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짚어주시죠. 네, 자, 오늘 시장, 제가 아침 방송에서 일단은 시장이 오늘 약간 이제 조정의 분위기로 들어가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정은 조정 맞아요. 지금 조정은 이제 그동안 올라왔던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이제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눈치 보는 거죠. 뭐, 시장이 이제 조정이 무조건 밑으로 강력하게 떨어지라는 법은 없습니다. 횡보 조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스권 조정이라 그러는데, 사실 좀 내려와도 사실 누가 뭐라 하진 않아요. 지금 정도면은, 그동안 우리나라 시장이 1월 달서부터 어느 정도 올라왔으니까 잠깐 쉰다라는 느낌으로 가격 조정으로 2,400까지 밀려도 괜찮거든요. 매매를 밀리면 또다시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밀리기 위해서 오늘 음봉으로 오늘 장중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1%대 하락을 보였었는데 꼬랑지 달고 상당히 강하게 일단은 들어주고 있습니다. 과거 같았었으면 작년 같았었으면은 지금 같은 요 정도 자리에서 아주 신나게 떨어졌거든요. 작년에는 신나게 떨어졌는데 지금은 신나게 떨어지라고 얘기를 해도 잘 떨어지지도 않아요. 청개구리 같은 애들인데,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전날 음봉을 하나 만들어놨고 오늘도 5일선 이탈하는 흐름으로 만들어놨다면 거기다가 떨어질 핑계가 충분하죠.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도 있고 지금 뭐 미국 시장이 CPI 지수를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우리나라 시장이 약간 조정을 받겠다 그러면은 지금 얼마든지 밑으로 두들겨 떨어뜨려도 사실 누가 뭐라 하진 않습니다. 이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려오면서 뭐 750이라든지 뭐 세게 내려오면은 뭐 720이라든지 뭐 정말로 뭐 작년처럼 아주 무식하게 내려오면은 700 라인까지도 떨어지면서 종목들을 아주 박살을 내도 사실 되는 자리인데 안 떨어져요. 신기할 정도로 안 떨어집니다. 굉장히 저는 강하다라는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조금 떨어져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많이 올라왔고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눌림목이라고 그러죠. 조정. 주식이 맨날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상승한 다음에 눌림목 조정으로 이렇게 내려와도 될 애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안 내려오겠다고 이렇게 상승하고 횡보 조정으로 마무리를 하고 글쎄요. 또 올라갈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조정을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그냥 강하다라는 얘기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조정을 받아도 돼요. 2,400까지 밀려도 됩니다. 적당히 밀리는 거는 뭐라 하질 않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감기 걸리고 하는 걸 가지고 뭐 죽을 병 걸렸으니까 큰일 났다 이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려와도 되는데 안 내려와요. 감기도 걸려도 되는데 안 걸립니다. 떨어지질 않아요. 만약에 얘가 이제 2,300이 깨지거나 뭐 2,200이 깨진다 그러면 그럴 때는 약간 중병이 걸리거나 뭔가 큰일이 좀 벌어지는 상황으로 바뀌는 거라서 그때는 조금 위험하지만 그게 아니고 많이 올라왔으니까 사람도 잠을 안 자고 계속 일을 할 수 없듯이 어느 정도 올라왔으면 잠깐 잠을 자도 되거든요. 근데 잠도 안 자고 계속 옆으로 횡보를 하고 또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일단은 CPI 지수 일단 내일도 우리나라 시장은 CPI 지수가 저녁에 발표를 합니다. 10시 30분에 발표하기 때문에 내일도 미국 선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뭐 일단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과 같은 눈치 보기 시장이 계속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수요일 날 내일 밤 10시 30분에 이제 CPI 지수가 발표가 되고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은 수요일 날 아침에 반응을 하겠죠. 어떻게 반응할지는 제가 수요일 날 아침에 그때 아침 방송에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뭐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뭐 바로 반응을 하면서 이게 상승을 하거나 그런 의미는 아니니까 그래서 요점은 조정을 받아도 되는데 조정 안 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랑 그다음에 조정을 받으면 사는 겁니다. 2,400 쪽으로 조정을 받으면 종목들이 어느 정도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은 저점 매수를 해야 되는 장으로서 일단 읽고 있으니까 조정받을 때 잘 공략을 하시고요. 생각보다 안 떨어지고 있으니까 싸게 살 기회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무조건 싸게 사는 것만이 답은 아니지만 아직은 그래도 눈치 보기 시장이고 일단 오늘과 내일은 비슷한 흐름 속에서 이 정도의 흐름으로 계속 만들어질 것 같아서 박스권 뭐 조정 시장 정도의 일단은 시장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느낌은 나쁘지가 않죠. 뭐 어차피 많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만큼 또 올라갈 장이니까 많이 빠지면 사고 싶은 종목들 잘 찍어놓고 있다가 떨어지면 사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종목 두 가지 이슈 있는 거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먼저 휴스틸이라는 종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휴스틸. 자, 휴스틸. 자, 일단 휴스틸 이제 미국에서 서부 석유관 사고 소식이 이제 전해지면서 지금 그게 이제 이슈가 돼가지고 이쪽 섹터가 이제 남북 러시아 가스관 사업, 그 다음에 관 이음새, 밸브 테마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쪽에 있는 관련된 주들이 움직임들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휴스틸, 하이스틸, 화성 밸브 이런 게 움직였는데 근데 의외로 이제 조선기자재, 그러니까 성광밴드라든지 태광이라든지 이쪽에 있는 흐름들이 좀 더 모양이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쪽으로 보신다라 그러면 성광밴드라든지 이런 애들이 이제 순환하면서 움직임들이 좋을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차트 이쁘죠? 천연공의 거래실리고 그래서 지금 저쪽 이슈는 절로 생겼는데 조선기자재라든지 저쪽에 그 성광밴드 태광 이것도 마찬가지 이쪽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차트도 괜찮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시장에서 이런 차트들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일단은 체크를 잘 안 하고 시장 빠지니까 그냥 종목들 다 재미가 없어가지고 잘 안 보시는데 여기 휴스틸 때문에 얘기를 해드리지만 휴스틸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조정받으면은 매매하기는 뭐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근데 이쪽보다는 이쪽의 움직임이 나오면 좀 전에 얘기했던 성광밴드, 태광 이런 섹터들이 흐름들이 좀 괜찮을 것 같으니까 저쪽 조선기자재라든지 강관 업체 이런 애들 관심 있게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일신석재인데요. 자, 지금 남북경협주들이 오늘 그래도 움직임들이 오랜만에 좀 나왔습니다. 일단은 윤 대통령 첫 방북 승인 이렇게 해가지고 기사들이 떴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첫 방북이 된다라 그러죠. 일신석재라든지 뭐 남해화학이라든지 뭐 신원, JST나 뭐 이런 등등의 남북경협주들이 있는데 일신석재도 오랜만에 바닥에서 좀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 대신에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슈가 그렇게 길게 갈 것 같지는 않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오면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냥 매매적인 관점에서 일단 오늘 움직임이 좀 나와서 말씀 좀 드려봤고요. 자, 세 번째는 실전 매매정수에서 아침 방송에서 얘기했던 아프리카 팁인데요. 오늘 게임주들이 다들 약세를 보이고 눌렸는데 메타버스 관련주들을 그다음에 인공지능 섹터들 오늘 강했습니다. 그러면은 그쪽에서 이제 게임주들이 또 순환할 수도 있으니까 아마 이것도 조정을 이렇게 횡보 조정으로 마무리를 하고 다시 상승으로 10만 원 쪽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뭐 계속 가져가시면 지금 19.5%의 수익률인데 이것도 20%, 30% 뭐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계속 좋아 보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시장 점수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점수는 75점 미, 매수 포인트는 한 70점 정도 되고 인공지능 섹터도 오늘 굉장히 강했죠. 85점 우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미국 서부 송유관 이슈로 지금 들썩였던 휴스틸 좀 꼽아주셨고 일신석재도 현 정부 들어서 첫 방북이라는 이슈 때문에 지금 주목받았던 점도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더욱더 전문가님과 도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문자 샵 0082로 신의 한수라고 적어 보내주시면 이정수 전문가와 장중에도 여러 가지 투자 전략 꼼꼼하게 세워가실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수의 신의 한수였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도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자, 하락장을 연출했던 양시장 소폭의 반등세를 연출하면서 코스닥이 막판에 다시 상승 전환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번 주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필두로 해서 여러 경제 지표들 발표됨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이 피해가 속출되고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